네, 그러면 2020년에 주목해야 할 세 번째 ETF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세 번째는 바로 테마형입니다. 테마형이요. 네, 음. 제가 사실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. 상상하는 모든 주제가 투자 대상이라는 말인데요. 바로 테마형 ETF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상상하는 모든 주제다. 상당히 그 거창한 느낌이 드는데요. 그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선 여기서 말하는 테마형은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는 그런 뭐 대선 테마, 뭐 흔히 말하는 정치인 누구누구 테마 이런 게 아니고요.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테마 ETF는 그런 단기적 또는 허황된 테마가 아니라 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것을 말합니다. 테마는 크게 기간에 따라서 경기 순환형과 구조적 테마로 나뉩니다. 조금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. 쉽게 말하면은 경기 순환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들, 즉 경제가 좋으면은 요 특정 테마가 좋아지고 그리고 경제가 나빠지면은 경기 순환에 따라서 특정 테마가 안 좋아진다. 이런 구조가 있고요.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런 구조적 테마입니다.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. 흔히 말하는 뭐 시장 및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, 저희가 글로벌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인 블랙록에서 작년 8월이죠.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적 변화를 이끌 주제를 한 5가지 정도로 뽑았습니다. 요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런 게 테마다라고 아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기술 혁신입니다.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술의 발전이 지금 사실 뭐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좀 큰 하나의 테마로 되고 있는데요.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전자상거래, 뭐 태양광, 로봇, 뭐 블록체인, 클라우드 컴퓨팅 같이 기존의 그 전통 산업들을 파괴하면서 발전하는 분야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인구 구조 또는 뭐 사회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이 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. 뭐 유럽의 고령화를 뭐 주도하는 뭐 이탈리아나 독일의 뭐 평균 연령 같은 경우에는 뭐 48세 47세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. 이러한 변화는 그냥 단순히 뭐 경기 순환이 아니라 하나의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뭐 가계 소비 형태라든지 뭐 저성장, 정부의 그 정책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도시화인데요. 뭐 중국 같은 경우 참 도시화에 하나의 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도시가 성장할수록 뭐 통신망, 대중교통, 뭐 사회 인프라, 뭐 주택을 포함한 그런 인프라 수요가 좀 늘게 마련이고요. 그리고 중산층 소비와 관련된 그런 투자 기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바로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입니다. 요즘 또 많이 나오고 있죠. 대표적으로 바로 지구 온난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이 뭐 전년 대비해서 한 2% 정도 증가를 했고요. 해수면도 계속 25년 전보다는 한 2배, 3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기후변화와 이런 자원 부족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큰 그런 테마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, 새로운 부의 탄생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중산층의 출현은 글로벌 기업들이 바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. 중국의 구매력을 감안을 하면은 분명히 기존에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커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. 중국에서만 중산층이 10억 명이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고요. 이들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그런 소비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. 그럼 그 각각 지금 5가지 이슈들을 설명하셨는데 그거에 맞는 ETF들이 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나요?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이 5가지 ETF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하는 저희 모든 주제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. 그렇지만 최근에 그리고 최근 2, 3년 동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갖고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뭐 4차 산업 ETF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특히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. 2차 전지 관련된 ETF 그리고 뭐 전기차 ETF, 클라우드, 그다음에 핀테크와 같은 다양한 테마형 ETF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술 혁신하고 관련된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. 맞습니다.
그리고 아까 뭐 중산층의 어떤 그 부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소비재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소비재 산업 ETF도 지금 있잖아요. 근데 뭐 기후 변화와 관련된 ETF 이런 것도 있습니까? 맞습니다. 있어요? 있습니다. 있군요. 네, 뭐 흔히 예. 말하는 아까 짧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. 예, 예. 클린 에너지라고 하죠. 단순히 석탄과 같은 그런 전통적인 자원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투자보다는 태양광, 뭐 풍력과 같은 그런 클린 에너지,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그런 ETF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정말 그 우리가 상상하는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그냥 ETF로 지금 나와 있군요, 이미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2020년에 이제 중요한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보셨는데, 근데 이 테마형 ETF는 그러면 아까 초반에 얘기해 주셨는데 테마주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옛날에도 뭐 테마주들 많이 있었죠. 뭐 정치 테마주, 뭐 최근에 뭐 보물선 갑자기 발견해가지고 보물선 테마주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네. 되게 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들이잖아요, 테마주가. 근데 맞습니다. 이 테마형 ETF는 좀 그렇게 보긴 어렵겠죠. 이건 투자 기간도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건가요?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형 ETF는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뭐 시장 또는 사회의 변화와 소비 트렌드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뭐 고르거나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? 네,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뭐 첫 번째는 바로 사업의 성장성입니다.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1, 2년 또는 2, 3년의 그런 경기 순환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그런 성장성을 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뭐 첫 번째 어느 정도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긴 한데요. 좀 장기적인 트렌드를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5개의 뭐 테마 같은 경우 그리고 주로 설명해드린 그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다 주위에 실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. 단순히 뭐 신문이나 아니면 뭐 기사에서 이 투자 ETF를 찾으시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삶의 변화에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촉각을 많이 곤두세운다고 해야 되죠.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투자하시면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.